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강의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이제 한 후에 취업을 하실 때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인생 이모작, 그래서 중장년 고용 안정 및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취업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고용 안정 및 취업 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글씨를 참 묻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최대한으로 친근감 있게 하고 싶어서 제가 쓴 글씨를 그대로 여기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아낸다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이 참 저는 이제 깊이 되새겼던 그런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핑계를 찾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을 내가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취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문구를 여기다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취업 정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사회복지사 협회에다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사이버대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드리지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정보들을 드릴 때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정보들을 취득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그 복지정보에 쭉 보시면은 취업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기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말씀으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뭐 충청남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북도라든지 뭐 해당 지역들이 학우님들 계신 지역에 지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기관명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바로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쭉 리스트가 뜹니다. 제가 뭐 지금 장기관 기관에 대해서 뭐 특강을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뭐 장애인, 아동이라든지 여러 분야 장기관 그 사회복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한 기관 검색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서 어떤 부분들을 취업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찾으실 수 있고요. 취업 정보를 보셔도 찾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자원봉사 인증 요원을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보시면 이제 복지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넷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인 정보, 여기 일자리가 있는데 일자리 들어오시면 구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 정보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근무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뭐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정신보건, 노숙인, 복지관, 자원봉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뭐 해당 기관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무 지역만 선택을 해서 지역으로만 소팅을 해서 지역 중에서 이제 구인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는 기관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를 하고 싶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제가 모르고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제 적성에 맞는 그런 노인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동 쪽에 관심이 있는지, 나한테 좀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장애인 쪽이 적성이 맞는지, 아니면 뭐 노숙인 쪽이 적성이 맞는지, 아니면 노인 쪽이 적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장기간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는 방법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이 적성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 적성에 맞는 기관들을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찾아보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복지관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놨는데요. 여기에도 보시면, 그 알림마당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구인 구직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해서, 구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요 해당 구인 구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직,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공릉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센터에서 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프라인 대학을 갓 졸업한 우리 젊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업무 특성상 중장년층이 더 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젊으신 분보다 중장년층을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계약직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 뭐 6개월 내지는 1년 아니면 2년 뭐 이런 국가에서 지원되거나 하는 사업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해당 분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정보가 밖에서 있을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훨씬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기관에 또 가셔서 근무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취업 정보를 얻으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 그 직급 이상 아니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나는 예를 들면은 요양보호사로는 취업 안 할 거야. 나는 사회복지사로 가야지. 내가 어떻게 요양보호사를 업무를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하다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숙련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더 탄탄한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실 수 있도록 어떤 단련의 기간이다. 그리고 좋은 나의 경력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뭐 단기 사업 내지는 장기 사업들을 수행할 때 계약직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지난 2편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교양 포털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 종사자 마당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인구직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정보에서 구인 정보에 들어가시면 지역에서 이제 뭐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각종 직종에 대한 구인 공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해당 지역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
또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취업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장교양 포털에 들어가셔서 구인정보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죠. 워크넷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이트입니다. 대표적인 사이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work.go.kr로 들어가셔서 이 워크넷에서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또 기관들에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이력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또 역으로 스카우트 해갈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이 워크넷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적인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취업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회원가입만 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이력서도 같이 다 등록을 해놓으시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이트에 여러분들 이력서를 올리실 때는 너무 이제 성의 없이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기관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워크넷에다가 구인 등록을 해서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 정보들을 보면 그분이 과연 취업의 의사가 있는 건지, 정말 만약에 이런 정도 이력서 작성에 이런 성의가 없는 분이 과연 기관에 취업을 하셔서 정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부실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부분들을 풍성하게 성의 있게 작성을 하시면 구인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충분하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취업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worktogether or.kr인데요.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도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근무 지역이라든지 희망 직종이라든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사 직종 찾기에서 사회복지사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고용 포털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가 있는 장애인 학우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포털을 이용하셔서 취업 정보를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장년 고용 안정 및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거를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들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을 내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감히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해당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을 하셔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략 포괄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더 들어가셔서 더 많은 상세한 정보를 얻으셔도 되고, 분명히 밑에는 담당하는 기관의 전화번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하셔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해고하거나 정년으로 해서 퇴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약직이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고령화가 이제 급격하게 되고 또 생산 가능 인구들이 굉장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 안정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기업에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해서 취업하도록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취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재취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또는 퇴직 예정인 40세 이상 중장년, 뭐 꽃중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중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명칭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중장년층의 어떤 그러한 능력이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에게 생애 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 참여 기회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애 설계 서비스가 있는데요. 작년에 진입하는 이제 40세부터 생애 경력 설계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경력 관리, 능력 개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퇴직을 하거나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는 그런 퇴직의 상황에서 미리부터 사전에 준비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로 이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의 고용 촉진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민간의 무료 직업 소개서 사업을 갖다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 안정 및 인력 수급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그런 고령자 인재은행이 있습니다. 고령자 인재은행의 어떤 지정 현황을 보면 이거는 이제 2021년 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뭐 서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정부나 남양주, 수원, 평택, 뭐 진주, 대구, 포항, 그래서 뭐 YWCA라든지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고령자 인재은행을 지금 그 지정을 받아서 민간 단체에서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속초라든지 강릉, 원주, 부산, 그리고 뭐 울산, 뭐 양산, 제주, 제천, 충주, 천안, 세종, 여수, 순천, 목포, 뭐 익산이 이렇게 있는데 대전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들 뭐 우리 건양사이버대 학우님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이트에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령자 인재은행이라고 키워드를 치시면 이런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리스트를 보시고 연락하셔서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그 장려금이 있는데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그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주에게 어떤 지원금을 함으로써 고용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이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인데요. 이건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급변하는 그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배움 카드를 가지고 그 직업 학교에 가셔서 뭐 전기라든지 뭐 보니까 뭐 태양광, 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건설 뭐 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술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들의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런 훈련비를 지원받아서 훈련을 받으시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으시고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 이런 부분들 hrd.go.kr 여기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그 교육을 훈련을 받으셔서 그 어떤 적정한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시면 취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용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안정센터 해당 지역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중장년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2편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컴퓨터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어져서 이런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셔서 또 컴퓨터 운영 능력들을 좀 역량을 강화해 놓으시면 또 취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이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관련된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많은 것들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그런 미래를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45세에서 54세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나는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단지 목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장년 이상이신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해보면 그 나이 많음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력들이 상당히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없는 행동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자신감 있게 하시고요.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이 부분은 내가 배워서 내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도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편, 2편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문의사항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주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들을 모든 제도에 대해서 제가 100% 섭렵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제 경험과 저희 관심도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깊이 있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문들을 많이 이제 해오시는데 너무 막 그 디테일한 것까지 문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해드리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간혹가다가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해당 기관 어디에서 물어보시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또 알고 계셔가지고 또 전화를 또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업무나 강의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연락을 주시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건양사이버대의 모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보다 맑은 미래, 또 활기찬 그런 미래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그런 자세들이, 마음,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당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또 상의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충분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1, 2, 3편 이렇게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